요즘 LG 가격 나쁘지 않네.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LG에서 지난 12월 2022g을 출시하면서 재미있게도 휴대용 보조 모니터를 함께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하고 나서 이제 2월 배송이 시작되기 시작했죠. 저도 사전 예약을 하고 이제 받았거든요. 원래 노트북 보조 모니터, 소위 포터블 모니터는 중소기업에서 낸 제품들이 여러 있었긴 한데 본격적으로 대기업에서 이러한 제품을 출시한 것은 그것도 아예 노트북과 함께 쓰라고 낸 제품은 처음이지 않나요? 아무튼 대기업에서 만든 휴대용 보조 모니터는 어떠한지, 기존 휴대용 보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오늘은 LG 그램플러스 뷰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름이 특이하네. 그냥 그램뷰도 아니고 그램플러스 뷰? 출고가는 399,900원, 제가 구입한 가격은 389,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아마 202g을 사전 예약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공짜로 받으셨을 거고, 그 이후에 구입하신 분들은 한 20만원 초반대로 구입 가능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그 그램은 구입하지 않아서 거의 정가 다 주고 구입했습니다. 익숙한 C타입 케이블, 요거는 그램뷰를 구입했을 때 같이 준 거고, 얘가 그램뷰인데 정말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그러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뭐 특징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이런 휴대용 보조 모니터들은 사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터블 이제 보조 모니터도 얘는 이제 주연테크 건데 2019년 제품, 이제 거의 한 3년 차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아무튼 얘는 그램뷰, 왼쪽 상단에 LG 로고, 그다음 하단에 여러 문구가 각인되어 있긴 합니다. 무광의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약간 흠집에 취약해 보이기도 해요. 옆쪽을 보면 버튼은 단순하게 이렇게 볼륨 조절 같이 하나 있고, 밑에는 C타입 단자 하나, 왼쪽에도 C타입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쪽을 자세히 보면 다이아몬드 커팅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둘러봤을 때 마감은 굉장히 좋게 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히 중소기업 제품들이랑 차이가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뭐 특별한 또 다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깔끔해 보인다. 근데 의외로 실버 색상만 있는 것은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램을 떠올리게 된다면 화이트 색상을 바로 떠올리게 되지만 실버로만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긴 하고, 전면에는 요거 이제 베젤, 이것도 그램에서 봤던 베젤의 형상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램뷰의 무게는 670g, 요 커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kg에 가까운 무게인데, 그냥 들었을 때도 크기 대비 가볍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죠. 요거랑 커버랑 노트북이랑 함께 들고 다니면 거의 2kg에 가까운 무게,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을 하나 들고 다니는 진짜 어깨가 빠지는 무게는 변하진 않아요. 사실 뭐 다른 모니터들은 보통 이 본체만 900g대의 제품들도 많은데 LG는 본체만 670g이면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던 커버의 생김새는 어떻냐? 이게 LG에서 말하는 폴리오 커버라는 건데,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든 생각은 아이패드에 있는 커버 케이스 같은 느낌? 사실 요거는 다른 휴대용 보조 모니터들도 거의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어요. 얘는 여기 뒤에서 자석으로 붙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력은 꽤 강하더라고요. 이렇게 들더라도 모니터가 딸려올 정도로 자력은 꽤 괜찮고, 지금 이거 반대로 연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때는 화면을 보호하도록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커버는 블랙, 뒷면은 실버, 조금 독특한 색상의 조합이긴 해요. 흰색이면 더 저렴해처럼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무튼 실제로 사용할 때는 얘를 접어서 이렇게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얘는 2단계의 각도로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끝까지 내려서 하면 이게 1단계, 여기서 살짝 떼서 위에서 붙이면 요게 2단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광고 영상을 봤을 때는 세로 화면으로도 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로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진짜 그 세로 직캠 볼 때 좋지. 연결 방식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C타입 포트를 통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입력만 가능하고 출력은 따로 불가능해요.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있죠. 보통 모니터라고 한다면 HDMI나 DP나 미니 HDMI를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데, 얘는 오직 C타입만 지원하고 HDMI 포트는 없다는 것이 단점이긴 해요. 결과적으로 보자면 얘는 진짜 처음에 나온 컨셉 그대로 데스크탑에서 사용하기보다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컨셉을 처음부터 계속 이제 밀고 나가는 것을 이러한 부분에서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그램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이름은 그램 플러스 뷰이지만 C타입 포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여기 케이블을 연결하고 요 반대쪽 케이블은 다른 데에 연결하면 거의 대부분이 사용 가능합니다. 얘 같은 경우 DP 얼티네이트 모드 아니면 USB4, 썬더볼트를 지원한다면 그램이랑 연결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뭐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많이 쓰는 갤럭시 북에도 자 연결해 볼게요. 여기 C타입만 연결하면 되는데 오, LG 거기 때문에 부팅은 LG라고 뜨면서 보조 모니터처럼 사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도 외부 모니터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LG 보조 모니터 켜지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테스트를 해보니 재밌는 점이 있기는 했습니다. 얘를 갤럭시 탭 S7과 연결을 했을 때는 또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갤럭시 폰도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탭에서 덱스 모드로 사용은 불가능했고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제가 사용해보니까 그램이랑 사용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얘는 2022 그램은 아니고 2021 그램 16인치 모델인데 이렇게 했을 때 완전 높이랑 거의 듀얼 모니터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그램이랑 썼을 때 찰떡궁합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웃긴 점이 있어요. 그램이랑 사용한다면 얘 보조 모니터를 거의 오른쪽으로 둬야 좀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그램 같은 경우 C타입 포트가 오른쪽에 없고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선이 좀 깔끔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광고 사진의 제품들이 모두 깔끔함을 위해 오른쪽에 있었구나. 지금 선이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근데 또 타사 포터블 보조 모니터의 경우 모니터 전원을 따로 공급해줘야 사용 가능한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은 전원선, 모니터 연결선까지 연결하다 보면 뭔가 번잡스러워서 포터블 모니터라기보다 어디에 박아놓고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그냥 C타입 포트 하나로 전원이랑 모니터 출력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LG가 딱 포터블 모니터스럽긴 해. 단점이라면 이 자체에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노트북의 배터리를 함께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노트북의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빨리 닳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랄까. 그럼 이제 디스플레이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디스플레이는 제가 솔직히 이 제품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이에요. 먼저 스펙의 경우 16인치 그램에 맞게 설계된 16인치 IPS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비율 또한 그램과 동일하게 16:10 비율. 기존 포터블 모니터 시중의 제품들은 16:9 비율의 풀 HD 제품들도 많은데 얘는 16:10 비율, 그것도 WQXGA 해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그램 플러스 뷰가 더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밝기는 얘가 350니트인데 얘를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은 실내에서는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50니트가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한 밝기이긴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좋았던 부분, 글레어가 아닌 논 글레어 패널을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옆에 있는 그램과 함께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램은 글레어 패널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글레어를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쨍해 보이는 듯한 그러한 점이 좋기는 하지만 작업할 때는 이 빛 반사 때문에 좀 솔직히 별로이긴 해요. 그램과 함께 사용하려고 만든 제품인데 그램은 글레어, 그램뷰 플러스는 논 글레어, 글레어면 글레어, 논 글레어면 논 글레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약간 통일성이 없는 것은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제가 만족했던 부분이 뭐냐, 이러한 포터블 휴대용 보조 모니터 치고는 화질이 꽤 괜찮다는 거였습니다. DCI P3는 최대 99%까지 커버하고 살짝 색감이 약간 붉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확실히 색 재현율은 좋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봤을 때 얘는 오히려 글레어라서 이러한 빛 반사 좀 쨍해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빛 반사가 조금 거슬린다면 그램 플러스 뷰는 논 글레어이기 때문에 쨍한 맛은 없지만 이 빛 반사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대놓고 비교하니까 그런 건 있네. 얘가 블랙 쪽은 살짝 물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시야각도 시야각은 거의 그램이랑 비슷하네. 불 끄고 한번 보면 근데 진짜 화질은 내가 너무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꽤 괜찮은데? 저는 생각보다 패널에 있어서 만족감이 꽤 컸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램뷰 플러스가 인사를 하네. 요즘 휴대용 보조 모니터들은 터치를 대부분 좀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데 얘는 터치를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미팅을 할 때 이렇게 돌려놓고 같이 이제 무슨 주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여기서 키보드나 여러 가지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상대방도 터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소통을 하면 좋은데 얘는 그냥 보기만 해야 된다는 점. 광고 영상도 보면은 그러한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약 여기서 와콤펜까지 지원을 했다면 디자이너 분들에게 더 대박이었지 않을까요?
그럼 이게 삼성이 나중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물리 버튼이 단순한 것도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갤럭시에 있는 잠금 버튼이랑 비슷한 형상으로 생겼는데 얘가 뭐냐면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일반 모니터 버튼까지는 아니어도 뭐 세부색 설정, 읽기 모드 등 여러가지 이제 모니터에서 세팅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컨트롤 해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그러한 부분은 LG의 온스크린 컨트롤 프로그램을 깔아서 해야 된다는 점이 단점이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을 조정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한번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오토 피벗, 얘가 세로로도 사용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이제 세로로도 사용 가능한 모델인데 자동으로 오토 피벗이 되면 좋기는 한데 LG 온스크린 컨트롤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도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광고처럼 부드럽진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램뷰 플러스를 사용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 시중 제품과 비교 시 화면 비율, 해상도, 색영역과 같은 차별화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휴대용 보조 모니터를 대기업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얘는 휴대용 보조 모니터로 나왔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작업실이나 집에서 사용하기에 괜찮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이제 커버를 함께 들고 다니면 거의 1kg에 육박하고 이것을 노트북과 함께 들고 다녔을 때 거의 2kg에 가까운 무게, 게다가 저는 또 노트북에 있는 것을 같이 끌어 쓰기 때문에 배터리도 빨리 닳는다는 점, 여러 가지를 보면 휴대용인데 휴대용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요즘은 오히려 고해상도, 그것도 27인치나 32인치 모니터를 쓰는 게 이제 점점 더 많이 보급화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큰 모니터는 듀얼 모니터로 쓰기에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럴 때 이제 27인치나 32인치 큰 모니터를 하나 두고 그 밑이나 옆에 그냥 이런 이제 보조 모니터를 하나 놓고 여기에 뭐 인터넷과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톡 정도만 띄워놔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그램 사전 예약 사은품으로 좀 풀려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중고딩 나라에 풀려서 20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제품이라는 생각. 특히 그냥 이제 일반 이제 중소기업이나 저가형 제품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퀄리티가 낮은 화질이 아니라 진짜 화질 자체는 생각보다는 되게 괜찮았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이런 휴대용 포터블 보조 모니터 아마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유행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배터리가 내장된 모델도 있고 OLED를 탑재한 제품, 게다가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제품들이 또 유행하게 된다면 저도 점점 더 관심을 갖고 한번 구입해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삼성에서 와콤 달고 나오면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박이긴 한데 또 삼성이라면 가격을 또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와콤 달려서 이게 한 40만원 50만원 정도에 출시한다 삼성에서, 그럼 디자이너분들이 꽤 많이 구입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필기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거를 들고 다니면서 쓸 수는 없지만 집에다 필기할 때 노트북을 켜놓고 얘를 그냥 바닥에 두고 이렇게 필기하면 괜찮지 않나요?